남겨주지. 그걸 집에서 한 입만 남겨주지. 내 건데. 예. 그 먹고 나한테 나보고는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저걸로 들고 가서 드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입은 주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 같아. 아니 여기 올려놓으면 다 선생님 거잖아. 조심해야 돼. 라자명 시즌 3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죽지않은 돌고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이런. 난 뭐라 그러지 그러면? 무한히 알아서 해. 저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스원입니다. 새해 돈 많이 버십시오. 네, 저희가 한 주 쉬고 2018년도에 왔는데요. 네. 여전히 지각은 계속되고 있고. 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렇죠. 세상도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고. 예. 2년째. 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버려. 예. 지금 말을 못 읽겠네. 아, 나 무슨 얘기, 금방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싹 가버렸어. 어떡하지? 그리고 뭐 강원 선생님, 강원 선생님이 2시간 넣는 거야 뭐. 또 이 방송의 또 잔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어제 12시 반에 하자고 나한테 예.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원래 11시인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1시로 하시죠. 이랬더니 예. 그래서 12시 51분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 빨리 갈게 이러더니 예. 2시가 거의 다 돼서 그러게요. 예. 2시가 넘어서 녹음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나저나 박프로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그러면 심장 쪽에 검사를 받아요. 그것도 뭐 본인이 어떻게 장담해? 웃긴다. 뭐 장담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대요 내장이. 왜 그런 증세가 생길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또 없어지긴 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찜찜하긴 겨울이라 하네요. 날 추워서 그랬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네. 또 애가 이제 A형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그 타미플루인가요? 네. 그거를 먹였는데 막 토하고 못 먹겠다 그러고 아이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이느라고 좀 애먹었어요. 감기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감기 저는 이미 걸렸습니다. 선생님 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갈라지신 거예요? 네. 아니 감기 걸리셨다길래 독감 검사 받아 보시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안 가시고. 정말 새해 뭐 정말 그 병원에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병원에 갈 틈이 없네요. 아이고. 저도 새해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네. 누가 내 빵을 먹었어요. 제가 뭐 제가 빵을 가져왔는데 딴지 밖에서 주문한 빵을 가져왔는데 예. 물론 제가 올려놓으면 강원 선생님이 드실 줄 알았지만 저는 강원 선생님이 한 입은 남겨줄 줄 알았어요. 네. 네. 후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일전에 왜 목 과다 신약 진짜 네, 치매야. 목 식신 과다. 네, 수하고 목하고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분 말고요. 네. 그 죽죽이님이라고 와이프분이 남겨주셨는데 네. 저기 이제 이민을 가기로 하셨는데 남편이 꼼짝도 안 한다고 아이고 허리하고 누워 계시다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혼자라도 떠나시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주무시면 안 되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분 남편분이 쪽지를 남기셨어요 저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성불하세요 님이세요 남편이. 네. 근데 남편분이 일전에 병신년 정유년 지나면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이고. 걸리신 분들한테 네. 뭐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클럽 게시판에 네. 올려주신 분이시거든요. 네. 네. 이분이 또 남편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쪽지를 주셨는데 이분이 번역가 일을 하신대요. 네. 번역 일을 하시는데 부부가 또 와인 애호가셔가지고 네. 파리의 심판이라는 네. 책도 번역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야. 네. 아 받으셨구나. 나 아직 도착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받으셨군요. 네. 네. 연말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선물을 받는 방송임을 또 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하고요. 개일주 첫 번째 시간은 저번 주에 했고요. 네. 추가 사연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할 거고 마지막에 개일주 공약 남심 여심 공약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샘플한 바라기 네. 님이신데요. 양력 76년 5월 11일 병진년 개사월
개해일 남자분이세요. 네. 근데 생시가 무엇인지 김이신지 확실치가 않다고 하시고 아버님 메모를 참고하면 1시에서 3시 사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확실치는 않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님이 라디오 방송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색다른 상담소라고 아는 척 매뉴얼이라는 네. 코너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또 저희 강프로님이 나가셔서 네. 엄청난 또 네. 엄청난 또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노가리를 또 네. 설파를 하시고 근데 그때 하셨던 이제 와인 아는 척 매뉴얼 네. 예, 그거 들으시면서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다고 네. 강프로님 유머 코드를 정말 애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오랜 팬이시네요. 예, 아주 오래된 팬이시죠. 근데 그 지난 사연에도 왜 특수관계인이 네. 저희 라디오를 청취하셔가지고 네. 어깨너머로 듣다가 막 사연 보내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분 역시 각시님이 네. 예, 라자명을 듣기 시작하다가 네. 남편분에게 한번 사연을 올려봐라고 하셔서 이번에 올리시게 됐다고 하십니다. 네. 예, 근데 참고로 각시님 명식을 좀 알려드리면 양력 84년 8월 7일 유시생이고요. 갑자년 임신월 개유일 신유시. 근데 이분 또 이란선 쌍둥이세요. 위 이제 쌍둥이 오빠가 있고 본인은 이제 여자분이시고, 여자분이시고. 예, 남매시더라고요. 그 개일주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었고 닉네임에서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재는 호주에 있으신데 이분이 네. 샌프란시스코를 그렇게 다시 가고 싶어 네. 하셔서 저도 이렇게 이분의 그 풀 스토리를 네. 방송 제작진을 읽었는데 네네. 참 이렇게 참 특이하시네요. 예. 네, 너무 그곳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네. 근데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사연을 읽어봐 주시죠. 샘프란 바라기님. 양력 76년 5월 11일생 병진년 계사월 개일 남자분입니다. 무오시 혹은 김이시로 추정됩니다. 섬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답답한 섬을 벗어나 큰 세상에 나가고 싶었기에 안정적인 고등학교 영어 교사직을 때려치우고 2005년 샌프란시스코로 호련 유학을 떠났습니다. 남들은 안정된 교사란 직업을 놔두고 무슨 헛짓이냐. 별의별 소리 다 했지만 정작 저는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학교라는 집단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지방에 있다 보니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도 20대의 저에겐 너무나 큰 속박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 일단 문자 그대로 돔이 강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간의 생활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양분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했습니다. 허나 영주권 해결을 하지 못한 저는 미국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그리 좋아 거기서 살고 싶었다면 현지에서 부족한 직업군이 뭔지 탐색해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는데 스스로 문과 성향이라 자신을 제한하고 수학이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학문은 두려워하는지라 결국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으로 영주권을 어떻게 해보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비자가 만료돼 답답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젖어버린 저로서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위계질서, 군대 문화, 대충주의 등등 어려서부터 한국과는 도통맞지 않았기에 결국 미국보다는 영주권이 더 쉽다는 호주로 방향을 틀어 통번역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해 요리 공부를 할까 생각했었지만 주위의 만류로 크게 변하지 않는 틀에서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죠. 호주 영주권, 시민권을 거쳐 언젠가는 저의 제2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자고 다짐하고 이곳에 온 지 10년여가 되었네요. 그 사이 지금의 각시를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각시를 만난 건 그야말로 얻어 걸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여기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젠장 한국 돌아가더라도 하고 싶은 거나 다 해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엄청 좋아했고 음악인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시골에 피아노 학원 하나 없었고 고등학교 인문계 다니면서 딱히 어른들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누르고 살았습니다. 미국 진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도 사실 자리 잡으면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에 음대를 가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다 그곳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일하던 각시를 만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가까워지다
어느새 결혼해 있더군요. 사실 각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음악에 대한 고민을 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엔 제가 음악적 재능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특히 타고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무려 35년 동안 풀지 못한 이 간단한 문제를 각 씨의 출연으로 말끔히 해결한 겁니다. 그렇게 음악에 대한 미련을 접고 결혼 후 대학 한국어 강사, 교민신문사 기자, 안경점 판매 직원 등등을 전전하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용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제 사주에 화기운이 많아 용접은 맞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른팔이 잘릴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각 씨가 불안하다며 한여름에도 작업 보관에 긴팔을 입으라고 한 조언을 잘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전 한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 후 용접을 때려치우고 뭘 해야 하나 방황하다가 결국 저에게 가장 안 맞는 직업군이라 여기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회계일입니다. 아이고. 각 씨가 회계사인데 어찌어찌 일하던 회계 범위를 인수하게 되었고 직원 한 명 쓰느니 저보고 일 배우면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워낙에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건 없는 성격인지라 각 씨 밑에서 일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지만 숫자라면 직업을 하는 제가 회계일이라니 정말 두렵더군요. 라자면 강팬인 각 씨는 제가 금기운이었고 돈도 금기운에 속하니 서방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고 어려운 개념 쉽게 풀어 설명 잘하고 사람을 잘 파악하는 서방한테 딱이라고 강추하더군요. 간호학 공부를 해볼까 하고 대학 합격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각 씨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내 혼자 돈 벌게 하고 이 나이에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한 10여 개월 됐습니다. 사랑하는 각 씨와 매일 붙어 있는 건 정말 좋지만 뭔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뭐 처음 몇 개월간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할만합니다. 문제는 이 일로 굳어지면 저의 탈호주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탈호주. 저로서는 크게 다가옵니다. 어디까지나 호주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 생각하고 왔고 지금껏 호주 살면서 촌으로 귀한 것 같은 삶이라 단 하루도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고향 샌프란시스코 혹은 새로운 세계인 유럽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희망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젠 여기서 썩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나이 먹어가다 호주서 묻히겠구나 하고 푸념하게 됩니다. 난 호주가 더 좋던데. 네. 각 씨는 여기서 착실히 벌어서 나중에 여행 다니면 된다고 애써 위로하곤 합니다. 저의 샌프란시스코 향수병으로 인해 고생 꽤나 하면서도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각 씨를 생각하면 저도 조금은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다가도 변변찮게 갈 곳도 없는, 어딜 가나 풍경 말고는 볼 곳도 없는 호주라는 대형섬에서 늙어 죽을 생각을 하면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죽을 운명인가. 각 씨는 제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해 신혼여행도 샌프란시스코로 가주었습니다. 신혼여행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 전날 각 씨의 아쉬워?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병입니다. 제 생각을 말했네요. 이쯤 되면 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 우선 명리학적 질문. 제 용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약하니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제게 부족한 금수의 기운을 각 씨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내년 무술년과 48세 무술대운에 많이 힘들까요? 둘째, 저는 왜 이리 여행자 혹은 방랑자 같은 삶에 집착할까요? 지금 가고 싶은 샌프란시스코 혹은 고풍스러운 유럽 도시로 정착하면 이런 집착이 없어질지, 이런 집착이 제 사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명리학적으로 볼 때 각 씨나 제게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는 시기가 있나요? 제 사주가 아니면 각 씨 사주 덕이라도 보려고요. 세 번째, 이처럼 어딘가 큰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제 욕망을 누르고 각 씨가 추천하는 대로 회계 일을 계속하며 차근차근 노후 준비하다 틈틈이 세계 구석구석 여행하며 다니는 게 더 현명한 것일까요? 마지막, 만약 제 인생에 어딘가 큰 곳으로 갈 기회가 더 이상 없다면 차라리 돈을 잘 못 벌더라도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더 현명한 것일까요? 사실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이곳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저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게 안 맞는 직업일 것 같으면 제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제 방랑벽을 마음껏 펼칠 수 있던가, 방랑벽을 억누르려면 직업이라도 즐겁던가 해야 하는데 둘 다 아닌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네. 선생님 일어나시고요. 음. 네, 잠깐만. 야, 지금 저희 휴대폰 중에 진동이 안 된 휴대폰이 있습니다. 빨리 바꿔주시고요. 여기 선생님 코 고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선생님 휴대폰 보시다가 또 주무시면 안 되고요. 진동으로 바꾸셨나요? 근데 나 방금 되게 신기한 거 알아냈어. 강원 선생님이 방송 시작할 때 되게 깔끔했거든. 근데 갑자기 내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그냥 앉아서 조셨는데 머리가 까치집이 됐지.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네, 앉아서 주무셨는데 되게 신기하다. 나 어젯밤 한 잔도 못 잤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조심하는. 아, 진짜 막 화금한 시간에. 사연을 미리 읽게 해드렸더니 사연 읽는 동안 주무시네요. 네. 근데 그래도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크게 4가지로 나눠주시고요. 이분이 지금 직업이 몇 번을 바뀐지 모르겠어요. 76년생이신데 처음에 영어 교사직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요리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네. 또 뭐 그냥 큰 틀에서 원래 하던 학업을 이어가셨다고 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고 또 뭐 호주로 가셔서 음악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어쩌다가 피아노를 또 배우시다가 와이프분을 만나시고 각신님과 결혼하시고 뭐 또 간호학 쪽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셨는데 지금 또 회계 일을 하고 계시고 중간에는 뭐 용접, 무슨 판매원, 교민 기자 뭐 이제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목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뭘 하든 샌프란시스코를 갈 수 있는 뭐 영주권이 나오는 시민권이 나오는 무언가라면 무조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분이 탈호주를 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용신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일단 신약해서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거에 맞는 건지 각시가 채워줄 수 있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타당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조화에서 이제 금이나 이제 수의 기세를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이프분이 그 사주가 수일주이긴 한데 금이 사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근데 특히 이제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와이프의 어떤 결단력, 사고 방식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이분에게 이제 좋은 귀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금이나 수기운으로 운이 흘러갈 때가 좀 편안하겠다. 그리고 와이프도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이프분도 사실 절대 음감에 피아노도 가르치는 일도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회계 사무실을 내시는 바람에 따로 직원을 안 데리시고 지금 남편분에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신데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잘 끌고 가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뭐 표현하기가 나름일 것 같은데 뭐 좋은 방향인가요?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저 많은 금기라는 게 내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배우겠죠. 옆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와이프분이 저는 굉장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도움되는 방식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채워준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채워준다는 게 저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이제 내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러면서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이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와이프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맺고 끊음이 분명하실 것 같고요. 절대음감도 맞는 것 같고요. 아주 다재다능한 어떤 면이 있으신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쭉 사연을 쭉 읽어보면 대체로 와이프가 어떤 자꾸 결단을 해주잖아요. 네네. 뭐 샌프란시스코로 신혼여행 간다든지
뭐 회계를 했으면 좋겠다 뭐 네. 기타 등등의 어떤 결단을 자꾸 이제 와이프 쪽에서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금기의 기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샘플 한바라기님이 사실 이제 금이 없고 금이 좋은 작용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네. 어떤 음악인으로서의 꿈도 각시님을 만나면서 네. 잘 이렇게 정돈을 할 수 네, 있었다고 결단을 이제 해주는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그러면 용 씨는 금수 쪽이 좋은 기운일 것 같다라고 네.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도 사실 확실치는 않다고 하시거든요. 네. 저는 네. 저 무조건 이분이 김이시라는데 제 오른 손목을 저도 재산을 안 거시네요. 전 재산이 없어가지고요. 강프로님 아니 재산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 게 아닌 걸 긁으면 반칙이지. 난 다 내 거야. 작아도. 저는 그럼 가온 선생님 재산을 걸겠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이제 무호 정관이 되면 네. 이분이 어쨌든 정관으로 격이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랑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워낙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망을 해도 묶여 있겠죠, 그냥. 근데 이제 기미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7살이기 때문에 좀 반항적, 혁명가적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희시의 제 오른팔만 걸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네, 실제로 보면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뭐 결혼 전, 결혼 후 계속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지내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싶고 네. 이 방랑자 같은 삶에 집착을 자꾸 하고 계신데 혹시 뭐 본인의 명식이나 본인의 대운세운 네. 혹은 와이프의 그 대운세운에 네. 어디로 이렇게 멀리 네. 이동을 하는 수가 있는지 네. 와이프 덕이라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뭐 한번 떠듬어 봐주시죠. 그까지는 너무 처절하고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경험적 욕망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동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3년을 살았을 때의 그 좋은 기억들이 천국 같았다고. 천국 같았던 기억들이 이제 천국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부인의 명식으로 봐서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자체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인은 전형적인 이제 일종의 정착형 명식이고. 그리고 그 부인의 기운이 너무 또 그런 과거의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진 샘플한 바라기님 한 눈을 떠도 또 굉장히 또 사실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한 바라기는 이렇게 딱 해드릴 만한 한 가지예요. 어떤 건가요? 그냥 부인의 얘기를 전부 들으면 된다. 그냥 지금, 나는 개다. 그냥 부인 말은 전부 다 옳다. 신의 음성이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그 대부분의 남편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냥 남자는 대충 여자 말 들으면 기본적으로 70점은 가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꼴이 된 거잖아. 근데 세 번째 질문이 그런 겁니다, 사실. 이처럼 어딘가 큰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제 욕망을 누르고 각 씨가 추천하는 대로 회계를 계속 차근차근 해서 노후 준비를 하다가 틈틈이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다니는 게 현명한 것인가? 그렇죠. 이게 답인가요? 네, 이분이 답을 써놓으셨어요. 다 써놨어. 이미 오금이 계셨어 이미.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앙탈을 부르는 거야. 혹시 뭐 앙탈옥이었군요. 이건 그 마지막 앙탈이 또 있긴 한데요. 내가 볼 때 자랑 같아. 아니 근데 부인이 회계 법인을 인수해서 하실 정도면은 이 자랑이야, 어마어마한데요. 자랑. 나 이렇게 호주에서. 마누라 잘 뒀다. 이 사실은 자랑이고. 더 열받네 연초부터. 선생님 그럼 피아노를 좀 배워보시죠. 어? 피아노 배우러 가셨다가 만났다고 하시는데 호주에서요. 호주까지 가서 배워야 돼. 근데 마지막 또 이 앙탈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미국에서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때도 인기도 많았고 본인도 되게 행복했다고 하세요. 네. 네, 회계 일이랑 그럼 가르치는 일이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각신님과 함께 회계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네. 뭐 혹시 그 외에 또 본인한테 좀 맞는 일이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앙탈이 있습니다. 원래 그 개수 그 개일주 지금 저기잖아요. 사연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도 개일주는 기본적인 역마를 달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역마가 이렇게 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월지하고 일지 역마죠. 네. 이 역마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10년 살았으면 아마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번 방송에서 약간 그랬죠. 막 약간 네. 멀티? 네. 그러니까 하나만 못 하고 막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싶어지고. 실적 잘해요. 아. 그래서 지금 10년을 못 채우셔가지고 지금 채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어찌 보면 늘상 강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좀 고통스럽다 뭐 이런 네. 걸 네. 말씀하시듯이 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 시골 뭐 지리산을 가끔 가는데요. 네. 가서 제가 그 보름 정도를 살아본 적은 꽤 있어요. 네. 근데 딱 일주일 넘어가니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가끔 내려가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기운을 받고 오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즐기는 거는 참 좋았는데 네. 막상 거기서 살아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 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너무 막 아침에 너무 지저대서. 처음에는 새소리 봐라 막 이랬는데 그 옆에 이제 시냇물 들렀는데 막 저 시냇물 소리도 짜증 나고요. 어머. 그리고 이제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이러니까 예. 나중에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근데 고요. 이분의 고민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적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네. 그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건 가장 이제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네. 원하지 않는 일로 네.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네. 회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라면 네. 본인이 원하는 일이건 아니건 뭐든 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혹은 지금 호주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이분은 자기가 뭘 원하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 명식이 나오나요? 그 원래 제가 딱 규정하는 게 이런 분들 한량이라고 저는 규정하거든요. 예. 아, 일이 하기 싫으신 거구나. 일이 하기 싫고 그냥 자기는 노는 게 목적인데 네. 굳이 이제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양념 같은 좀 개념인 것 같아요. 놀려면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에서 뭐라는 곳에서 놀고 싶다. 네. 그 사연이 굉장히 길었는데 근데 만약 부인급만 아니면 사실은 이분이 네. 약간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하더라도 저는 회계를 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네. 아. 예. 이게 사실 이게 아무도 세주는 일이잖아요. 네. 네. 재성이 이제 창간에 투출해 있기 때문에 투출한 기신이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회계 그 자체보다는 네. 이 호주 사실 그런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약한데 계일주 일간이 통근한 네. 명시로서는 사실은 좀 견디기 어렵습니다. 네.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아마 부인은 아무런 그에 대해서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분은 거의 전황에 가까운 극신강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전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지금 전황까지는 8살 아니고. 차이시거든요. 금수로 금수로 그냥 막 거의 도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부인은 아무런 그게 뭐 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좀 본인은 되게 괴로울 수 있어요. 본인은 근데 그래서는 뭐 와이프랑 있는 건 좋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죠. 와이프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이프분이 실제로- 애청자시거든요. 정치적인 표현.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고요. 연초부터 정치를 하네요. 이게 힘드실 거예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회계라는 게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영업하러다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산수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걸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대운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재관으로 그러기 때문에 좀 나는 이게 오히려 난 낫겠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주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일로 신선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네. 그 새로움을 세컨드 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 자꾸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사연 어디에도 놀고 싶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있다는 얘기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화제성이 이렇게 막 깔리는 사람들은 네. 그냥 친구 좋아하고 네. 또 이렇게 막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15분 지나면 막 마치 10년 동안 사귄 사람처럼 되고 이런 또 친근성이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뭐 또 한국어 강사하시면서 인기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자기가 끝문에도 그래서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미남은 아닌데 뭐 사람들이 다 뭐 인상이 좋다고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런 거는 뭐냐면 예. 사연에서는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저희 참고 사항으로 좀 길게 또 네. 추가로 써주셨는데 마지막에 본인의 외모를 본인의 손으로 적어주시기를 예,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잘생겼던 네. 말을 네. 많이 들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평범하고 호감형, 네. 객관적으로 미남은 아닌데 인상 좋다,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 편입니다. 아, 예. 이게 죽돌림 얘기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이 그 각시님 자랑도 좀 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좀 많이 편집이 되긴 했는데 그때 뭐. 각시한테 막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했는데 저희 다 잘랐어요 지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신 걸로. 그 8살 차이시거든요. 약간 야. 좀도둑놈? 네. 네. 그 아내분 뭐 하시죠? 그냥 뭐 조그맣게 뭐 회계 회계 법인 하나 법인 인수하고, 하나 인수하고. 예. 끝났네 거기서. 예. 강프로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와이프분 사주를 보면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샘플한 바라기님이 네. 아내분의 어떤 생각을 꼭 따라가라라기보다는 저런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많이 배우고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계속 사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떠나고 싶은 마음 유럽으로 가야지 이럴 생각을 분명히 저는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연에서도 왜 분명히 샌프란시스코를 얘기했었는데 네. 혹은 유럽, 예. 유럽풍 도시 뭐 이런 말씀을 자꾸 넣으시거든요. 명확하진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방랑벽이 있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희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저렇게 근데 그 호주라는 나라에서 어쨌든 자기가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여성분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도 뭐 이분 입장에서는 나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농정일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안 맞으실 것 같고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다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종류의 어떤 일들보다는 그래서 간호도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학을 안 가시고 회계를 하신 건 진짜 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회계나 아니면 가리키는 일 있죠. 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풀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샘플한 바라기님. 근데 이분이 이제 언제 결혼하셨나? 2011년인가 12년인가 12년에 하셨다며요. 12년에 2012년. 야 역시 그 또 환상적인 신금전의 끄트머리에 하셨네. 네, 신금대운에 뭐 10여 년이나 이럴 때 만나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임진에. 샘플한 바라기님. 네. 뭐 약간 이렇게 기대하신 그냥 오늘은 샘플한 바라기님이랑 지 선생님 자랑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 선생님 목이 굳었어. 아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그 와이프 어깨가 지금 천장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쟤를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매일 발 마사지 해주겠는데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샘플한 바라기님이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단념하셔야 되는 슬픈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끔 놀러 가세요. 그러니까요. 휴가로. 네. 그럴 때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까 지 선생님 말대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동요되었던 게 저도 이제 경남 출신이고 20몇 살 때 이제 대학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무슨 학원 다니려고 올라오고 뭐 재수학원 가려고 올라오고 이제 한 두어 번을 와서 뭐 한 1년여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걸 2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한 24살 때쯤 지방 내려가서 집에 있는데 짐은 못 풀겠는 거예요. 다시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독립이 잘 안 되고 해서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때 막 그게 생겼어요. 구글인지 어디에서 위성으로 그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서 찍은 지도 사진 있죠.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짐을 못 풀고. 근데 이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살에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와서 이제 정착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몇 살쯤 이제 다시 가시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 되는데. 대항해 시대 이런 거. 문명. 저는 성격이 집안에서 한 20년 처박아놔도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게임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한국에 돌아와 계신 게 아니고 한국이 원래 되게 안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온 게 아니라 호주에 계시니까 호주에 있는 또 매력들도 조금 찾아보시고 또 뭐 유럽 쪽으로는 여행 자주 다니시면 되니까 회계 일은 뭐 또 딱 바쁠 때 바쁘고 좀 휴가도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좀 지혜롭게 각시님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서 지내보셨으면 하고요. 예, 뭐 여행 자주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샘플한 바라기님 결론 안 돼. 아니 말 들어. 매정하게 얘기해. 야, 내가 그 구글맵을 보면서 막 올 때 서울로 가면 너도 안 돼. 안 돼 이랬으면 난 진짜 너무 슬펐을 거야. 저 서울 가고 싶어서 삭발도 했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어쨌건 지혜로운 와이프분이 있으시니까요. 네,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데다 부자. 부자라는 말은 없는데 참 다들 딱 보면 아시나 봐요. 아니 아직도 뭐 외국이든 국내든 회계사 그러면 뭐 그렇죠. 능력 좋고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필진 중에 이제 회계사분 필진 오시면은 커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요. 그렇죠. 점점 나빠지는 거야. 우와? 네, 저에게 아직 남은 사연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여자분이시고요. 프란츠 카프카 님이십니다. 닉네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양력 85년 7월 23일 사시생이시고요. 을중년 개미월 개해일 정사시 여자분이십니다. 뭐 닉네임에서 풍기듯이 컨텐츠 기획과 글 쓰는 일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분야가 이제 취업 유형이 좀 다양하잖아요. 프리랜서도 있고 뭐 계약직도 있고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정착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정착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원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데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란츠 카프카님. 85년 7월 23일 사시생, 을충년 개미월 개일 정사시 여자분입니다. 강원 선생님이 책에 개일주에 대해 지킬 앤 하이드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 표현을 보고 요즘 제가 가진 혼란이 바로 저런 습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이면서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 말을 못하면 화병 날 것 같아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고 직접적으로 주도하진 않아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편입니다. 굉장히 게으르면서도 빠른 결과를 얻길 원하고 대단히 계획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삶과 직장을 원하면서도 막상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생활을 답답해하며 뛰쳐나갈 궁리를 하고요. 굉장한 의심병자이며 염세주의자인 동시에 자기애가 특출난 건지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해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을 하기도 합니다. 자꾸 제 생각이 나오네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것만 보면 엉망진창인데. 네. 요즘에 저는 안개 속 미로에 갇힌 기분인데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런 양가적인 성향이 저를 미로 속에 갇히게 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15살 때 거의 매일의 일과는 친구네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볼 게 없어 비디오 가게 구석에 꽂힌 이름 모를 영화들까지 섭렵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현재 제 직업인 이야기 창작에 자연히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일한 삶의 낙이자 취미였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남들 눈에도 띄지 않고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를 보며 살았습니다. 2004년 전문대 영상학과에 잠시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 다시 4년제 영화과에 가기 위해 실기 위주 시험을 보는 학교들을 노렸습니다. 2006년 연극영화과에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선배들의 영화에 스텝으로 참여하고 동아리도 드는 등 조금 정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앤드 영화 촬영. 그렇게 원해서 갔지만 수업 빠지기 일쑤고 성적 관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찍으러 돌아다니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알바를 하고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제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단편이었지만 제가 쓴 시나리오만 보고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출에 있어서는 노력 없이 얻으려고 했던 결과라 당연히 엉망이었고 두 번째 영화는 조금 나았지만 연출은 내 영역이 아니구단을 느끼며 그냥 글만 쓰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2012년 운 좋게 나라 지원 사업에 뽑혀 1년 정도 글을 썼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 13년에 우연히 영화사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영화와 드라마 등 기획 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일이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지만 다녔던 회사들이 늘 불안했기에 마음 한켠으로는 나는 지금 이 일이 아닌 작가가 되어 성공할 거라는 공상으로 작은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위안 삼았던 것 같습니다. 첫 회사는 규모는 크지만 계약직이라는 자리가 불안했고 두 번째 회사는 정규직으로 갔지만 1년 만에 회사가 거의 망하다시피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몇 달 전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글 하나만 파기엔 직장은 꼭 필요했고 늘 직장을 다니며 내 글을 쓰겠다는 포부는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6년에는 가족 문제며 돈 문제, 취업 문제 등 외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울고 다니던 한 해였고 17년은 불안한 자리도 한몫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지난달 여지껏 해왔던 일과 조금 다른 분야의 회사에 작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글을 쓴다는 것에 다시 영으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긴 한데 지금의 자리마저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여지껏 다녔던 직장에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속한 곳이 새로 만들어진 회사 혹은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로운 팀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뭘 전수받는다기보다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터득해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개 사원인데 늘 상사들이 책임질 만한 일을 해야 하거나 그런 부담을 안아야 할 때가 많았고 현재도 규모 있고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라 정말 글만 쓰면 되겠지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특수한 팀이라 하나부터 10까지 새로 만들어가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작가로 들어왔는데도 또 다른 작가들을 섭외해야 하는 영업, 계약 일들도 해야 하고 거의 부담감 많은 팀장급의 푸시를 받으면서요. 계속 허울만 좋은 실속 없는 자리들에만 머무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계속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일을 하며 지내는 게 맞는 팔자인가요? 잠깐만 이거 들어갈 거 같아. 참고로 방송 중간중간에 들리는 소리는 강원 선생님의 야 잘할 거야. 하지 말라 했네. 점점 나이도 차고 어설픈 커리어에 도대체 무슨 일을 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지요. 물론 저는 지금의 제 일, 콘텐츠를 기획하고 글을 쓰는 일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대운 역시 정의 대운으로 해영마가 들어오고 2019년에 또 기의 세운이라 대운, 세운, 시지, 일지 다 영마인데 혹 지금보다 더 불안정하게 떠돌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작년과 올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 무술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지금 이걸 올려 말어 하면서도 쓰고 있는 한낱 갈대 같은 제 사연이 읽혀질지도 모르겠으나 이 기회를 빌어 늘 좋은 방송 해주시는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 낯선 PD님, 잘생긴 죽돌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새해도 꾸준하시네요. 아니 전 그대로 읽었는데 왜요? 제가 별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샘플한 바라기님이셨는지 네. 어느 분이셨죠? 언제 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사연이 너무 많아서 네. 어느 분이 왠지 평범하게 생겼을 것 그맨 같은 뒷장이에요. 맨 마지막 사연에 그게 네. 나오는군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밤에 계속 샜더니 입술에 피가 나네. 오늘 방송은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강 선생님 자고 나는 갑자기 막 피나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뭘 어떻게 해도 안 좋겠어 지금. 잠깐. 네. 창규의 잘생긴 얼굴을 올리지 마. 피가 나는 아니 사연을 눈을 가려봐. 너 왜 피나냐 입술에? 예. 계속 연체 연말에 계속. 아니 수기가 물어뜯었어. 아니 제가 그렇게 악덕한 PD는 아니고요. 아니 힘없는 PD를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근데 피를 토하면서 이 사연을 읽는 게 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선생님. 저는 밤새 그렇게 읽잖아요. 네, 프란츠 카프카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건 상담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토하며 읽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콘텐츠 기획일도 하셨는데 네. 본인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사실 글 쓰는 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건 돌아 직원으로 작가로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마저도 이제 뭐 새롭게 생긴 팀이라서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의무들이 너무 많고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근데 이분은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딴지일보 뭐 기자들이나 뭐 저 또한 네. 오면은 자기가 막 원하는 글을 쓰고 기사를 쓰는 생각만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조직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글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 원고를 받고 네. 또 회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계약하고 예. 미팅하고 전화 받고 뭐 오만 일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저희는 뭐 사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 뭔가 책임도 책임이지만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 쓰기도 그냥 PD라서 이렇게 방송 듣는 분들은 그냥 방송 뭐 기획하고 그쵸.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것만 하겠구나 했는데 뭐 알고 보면은 뭐 미팅도 하고 섭외도 하고 네. 전화도 받고 뭐 다 해야 네. 되는. 뭐 의자도 나르고요. 예. 강연 뭐, 준비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요. 예. 네. 청소도 좀 하고요. 그래서 뭔가 더 이 사연이 더 와닿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밥 한 끼를 먹더라도요. 밥만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만 뭐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맞아요.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장도 봐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뭐 그거에 따른 금전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으로 그런 어떤 사소한 일들도 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냥 할 수밖에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네. 참 그 뭔가 이렇게 마음을 딱 잡으면 좀 네. 그게 될랑말랑 하는데 네. 마음을 못 잡으면 그렇죠. 더 들쑥날쑥 이게 네. 맞나 네. 뭐 여기까지 해야 되나 나는 네.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 프란츠 카프카님은 점점 이제 나이도 들고 어설픈 커리어에 도대체 무슨 일을 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될지 네. 콘텐츠 기획하고 글을 쓰는 일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 역시 좀 약간 신약에 가까우신 그리고 금기운이 또 부족하신 명식이거든요. 그럼 용신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네. 상담을 해볼까요? 역시 뭐 금수로 용신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네. 뭐 인성이랑 또 네. 겁재인데 네. 이분이 지금은 병술 대운에 대운이죠. 있으시고 네. 이후에 이제 뭐 정의 대운이나 그리고 막 기의 세운 이런 것들을 겁을 내 하세요. 네. 역마가 있어서 네. 또 막 이렇게 힘들진 않느냐. 네. 이렇게 병신년 정인년이 본인한테 좀 많이 네.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힘드셨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금수가 용신입니다. 네. 근데 화가 이제 기구신에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고요. 네. 게다가 이게 축술미 삼형이 됩니다. 네. 이 대운술토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축술미는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은 큰 재물의 발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엄청난 노고와 쇠진을 네.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하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꿈만 할 때인데 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
쭉쭉 빨린다라는 느낌을 네. 받다 보면 참 사실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만요. 이럴 네. 때는 그래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는데 네. 이건 시련이 아니라 내가 참 뒤에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알바인데 팀장급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건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역마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네. 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은 하고 하는데 이게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역마를 많이 갖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뭐 또 즐겨야죠. 어쩌겠어요. 사실 네. 이번에 약간의 그 일종의 삑사리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역마는 사실은 충이 됐을 때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일종의 뭐 야구로 따지면 오버런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사회충이 참 굉장히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겉은 멀쩡해 보일 거예요. 이분은 남들보다 야너뭐 씩씩하게 일 잘한다라든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속으로는 막 네.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그 내면의 고통이 좀 굉장히 크실 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그 이 각 주들이 특히 이제 이 왼쪽에 두 개, 그러니까 일주와 시주가 이제 이 개의 정사로 하나하나를 독립해서 보면은 네. 굉장히 강력하게 불을 내린 이른바 비겁이 재성이 비겁과 이렇게 대등하게 네. 버티고 있는 힘이거든요. 이건 근데 굉장히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의 기운입니다. 근데 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믿어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이 일주와 시주가 다 그러니까 이제 간지충을 합니다. 네. 이 전개충, 사회충 참 정말 그 분주와 번잡과 혼란과 불안정의 극단이죠. 하지만 이 극단적인 것은 오히려 그 터널을 드디어 통과했을 때는 엄청난 성취의 또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진짜 파이팅이 필요하네요. 진짜 지금. 파이팅 필요합니다. 그래 뭐 그럼 5대 더 때려 이런 거 있잖아. 이거밖에 못 때려? 뭐 때린 거 맞아 지금? 그렇죠. 그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토기운들이 좀 들어옵니다. 연운에서 들어오는 네네. 무술년, 기해년. 네, 이때는 또 더 힘들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겁을 먹고 계시거든요. 네. 2년 동안 너무 힘드셨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새로 이제 정규 그렇지만 35세 때부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네. 내운이 이제 해자축, 경금, 신금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토의 글자만 보지 마시고 네. 이 해자축, 지지 해자축과 신금으로 75세까지 흐르는 이 기운을 보셔야 돼요. 이제 사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자기의 기운을 쓰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젊어서 고생을 네. 사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내년이 되겠군요. 이 그래도 정화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네. 이 정화가 사실은 이제 이 절각이 돼서 해수로부터 극을 당해가지고 네. 사실은 좀 힘을 잃은 정화인데다가 네. 이 정계 쟁충이 그 일간과 월간의 개수와 쟁충을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약한 대운의 기운이 네. 강한 자기의 그 용신을 충해서 네. 이 용신에 훨씬 더 이렇게 이른바 그야말로 그 약한 기운이 왕한 기운을 진 전형적인 그 이른바 뭐 적천수에서 말하는 왕자발, 왕자, 충세, 세자발. 세자발, 세자 충세, 뭐 왕자발. 이 형국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절각부터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비록 그것이 기신운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기신운이 자기의 원국 안에 있는 네.
자기의 기운, 용신과 쟁충을 하면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의 기운이 약한 기운이면 이 충을 통해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성에 빠지게 되겠지만 네. 이 원국에서 개수는 굉장히 강한 기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충원했을 때는 오히려 약한 기운이 강한 나의 용신의 기운을 격발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 개수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왕성해지는 길을 하게 됩니다. 잽을 맞고 엄청 막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잽을 맞으면서 오히려 몸이 풀린달까? 왔어. 왔어. 너 왔냐? 이렇게 왜 보통 이렇게 건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네. 복싱에서 슬로우 스타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맞아줘야 이제 이 네. 몸이 풀려가지고 예. 이렇게 그 하는 애들 옛날에 이제 뭐 장정구라든지 김성진이라든지 멀리 가시네요. 다방에서 네가 그 말로 듣던 기우신이야. 막이 정도네요. 그럼 뭐 전혀 겁 안 근데 나요. 이제 왜 이분이 이제 급을 내시냐? 바로 이 병술 대원이 너무 힘들어서. 예, 너무 힘들어서 네네. 예, 그 이 힘듦의 추억이 예. 이 또 정화에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병화와 정화는 같은 빨간색으로 채지 있다고 해서 네. 전혀 같은 기운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병술 대운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는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병정 갈등이 네.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선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이제 네네. 병화와 정화는 그 둘 다 재성이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재성인데 이분이 추구하는 바의 재성이 병화 쪽이냐 정화 쪽이냐가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실과 이상 세계를 넘나든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25세부터 34세 사이에 이분이 가지는 정신적 사고의 체계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되냐면 돈 벌면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면 돈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이상을 자꾸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알바하고 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작년이 또 병신년이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병신년이고 작년이 정년이니까 그게 이제 더 심화된 거죠. 네. 같이 혼선이. 그래서 일단 이 대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많이 겪는 대운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요게 일단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세 대운의 이 정화는 포커스가 이제 명료해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저 정화는 해수를 동반하고 오는 대운이기 때문에 그 정화가 이렇게 안에 이제 임수하고 합거를 하면서 정화가 사실 힘이 없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싸움으로 좀 따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병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엄밀히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2대1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쪽수에서 밀렸구나. 쪽수에서 밀린 것보다도 누굴 때려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느낌이. 공략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포커싱을 못한 거죠. 포커싱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5세에 뭔가가 뚜렷해지면 이제 때려야 될 대상도 분명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도 구체적으로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답이 없는 생각들이거든요. 이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운이 이제 지나는 게 이제 2년 후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를 그냥 목적으로 삼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뭐 어떻게든 또 새로 직장에 취업을 하셔서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그 일 외에 다른 잡다한 업무들이 많다고 하시지만 그것마저도 그 개수가 즐기는 일이라고 또 그러니까 개해 일주가 또 즐기는 일이라고 조금 바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일주는 뭐 그 멀티태스킹 뭐 이런 게 키워드였던 것처럼 전부 다가 진로 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이런 거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그만큼 그래서 개가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정한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조직과의 또 불화도 있고요. 직장 생활이 잘 맞지 않고. 개일 일주분들은 그러면
그런 본인들의 본성들을 좀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본업과 또 세컨 잡을 두시고 막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셔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예,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개일주의 기본적 특성상 네. 개일주들은 좀 다재다능한 면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시키니까 잘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못하면 또- 안 시키지. 네, 못하면 안 시키죠. 아 얘는 도저히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 그죠. 저는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상 확 엎어버리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키면 영업 시키면 옆에서 볼 때는 그것도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네. 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것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재능을 잘 활용해 준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 아. 입장에서는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원래 딴지 카페로 입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커피를 만들고 있다가 네. 커피도 원래 만들 줄 몰랐어요. 네. 와서 배웠어요. 네, 네. 아 기억난다 처음에. 커피도 하나부터 배웠고 네. 커피를 좀 배우고 나니까 그 영상 편집이 좀 필요하대요. 네. 그 좀 약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또 영상 편집을 하려 했어요. 네. 근데 또 하더니 그럼 라디오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라디오 팟캐스트도 만들어. 디자인도 예. 조금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디자인도 좀 해보래요. 그래서 이러니 딴지라는 회사가 얼마나 죽어건지 제가 정말 야 네. 정말 이 우리 그 아, 낯선의 이 그 네. 일대기가 네. 바로 딴지의 본질이야.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수희가 처음 왔을 때 그 이렇게 내려주던 커피가 되게 맛 없었던 기억납니다. 예. 커피 되게 못 내리는구나 새로운 알바는. 예. 그럼 나중에 뭐 그럼 그때 사 먹었던 사람들은 뭐야 그래? 피디님이 이제 성공을 하면 예. 이게 이제 막 얘기가 완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커피숍 알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예. 바닥부터 막 바닥부터 해가지고 커피를 할 줄도 몰랐는데 막. 해적이 딴지 총수가 되었다. 그러게요. 이런 예. 식으로 가는 이대 거잖아요. 총수. 전 총수를 몰아내고. 예. 야. 나는 여기까지 집념과 불구를 가지고 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막 이런 그 뭐 무슨 뭐 팀장 이런 거 다 싫어하지만 총수가 될 리도 없지만 두 번 2대 총수도 무신이 된다는 거는 있으면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다들 스스로 무실주에 대한 불신이 있네요. 예, 그래서 자제하겠고요. 오늘 선언했다. 청소 안 되겠다 나는. 김숙이 청소 안 되겠다. 총수 불출마선은. 얘기가 어쩌다 일로 왔지? 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또 기회가 왔을 때 해보면 또 잘하시니까요. 예, 재밌게 잘 하시면 또 네. 막 그리고 글을 쓰시는 일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경험들은 되게 글 쓰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좋게 보는. 아니요. 그게 이제 그것을 자신이 극복했을 때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해수안의 개의 일주가 이래서 복잡한 겁니다. 내가 우리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요. 해수안에 정관도 있고 상관도 있고 네. 겁제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는요. 좀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마음도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네. 이제 상관 경관이죠. 네. 뭔 그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엎어버리고 공격하고 네, 어떤 네. 기존의 네. 질서를 막 부인하고 네.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음. 그리고 겁제가 있어요. 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팔을 다 힘도 있어. 힘도 마음만 있는 있고, 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도 있고 판을 엎을 힘이 있어. 예. 그러니 참 바람 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일주가 일주 중에서 이렇게 막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타입인. 그게 가장 강한 아 그래요. 이렇게 브라이어티한 지장간을 가진 네. 간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지동이라고 뭐 경신일주나 네. 뭐 을묘일주 너 같은 네. 이런 거하고는 이게 달라. 이 주소지가 달라요. 주소지가. 아니 근데 그 본의 아니게 그 저희 이제 출연진들 때문에 을묘일주가 좀 유난히 욕을 많이 듣는 것 같은. 왜? 창규 말고도 을묘일주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을묘일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예 내가 을묘일주를 욕한 건 아니잖아요. 단정하고 단아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일주의 이런 브라이어티한 네. 이 혁명적 에너지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야. 네. 똑같이 비경급제를 써도 네. 이게 완전 다른 얘기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사연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읽을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아니면 도 혹은 뭐 1번, 2번 중에 골라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막 총체적으로 네. 막 이런 거 저런 거 네. 이것도 좀 고민이 되고 저것도 고민이 되는데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그렇죠. 예, 그런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선택지가. 네. 워낙 또 다재다능하셔서들 네, 다재다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일주가 정말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도 그러면은 다음 요원은 개일주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바로 나중에 나가지. 개인 바로 나가지. 아 바로 엎어버리는구나. 아 이런 데였어요? 아, 어쨌든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데서 일을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군요. 지체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책상까지 다 엎어버려. 와? 아 네, 이렇게 프란츠 카프카님 사연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기운, 화기운에 너무 또 겁내하지 마시고 잘 이기실 힘을 갖고 계시다니까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솔소리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양력 80년 4월 20일생 경신년 경진월 개일 시신데 이분도 미신지 오신지 예, 살짝 헷갈리신다고 확실치가 않다고 하시는데 모친께서는 1시 반에 태어나서 오시로 기억을 하고 계시긴 하시대요. 근데 확실치 않아서 이제 좀 그 부분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분 역시 직업 혹은 직장에 관한 고민이십니다. 네. 개일주 첫 시간에 개일주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잘 안 맞다고 네.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솔소리님 역시 직장 생활의 의미를 전혀 못 찾고 그냥 영혼 없이 출퇴근을 하고 네. 있다고 하세요. 근데 뭐 일이 딱히 힘든 건 아닌데 네. 그냥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연을 읽어봐 주시죠. 솔솔이 마흔을 바라보지만 살아가는 의미는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 방향은 아직 모르는 경신년 진월생 개일 남자입니다. 38년간의 전체적인 삶.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1989년경 부산으로 이사했고 결혼 후 죽돌 기자님이 자란 곳으로 알고 있는 금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수님도 여기 살았어요. 진짜? 그런 거 저번에 제가 얘기하니까 뭐 자기도 거기 살았다고. 막. 나는 여기 금정구에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가서 교가가 네. 다 금정산으로 오, 시작해요. 선생님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교대부서. 오, 중학교는. 친구 없는 아들은 금정산 있어요. 네. 중학교는 동해중학교 아침에 밝아오는 금정산 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사대부고 금정산 금정산 말고 뭐 저거 다 근처네요.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선생님. 향후에가 갑자기 아니 제가 다 사실 근처다. 요 금정구 부분을 지우려다가 이렇게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거든요. 와. 아 총수님 지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뭐 하여튼 그때 사니까 그 동네라니까 막 자기 돌아오면서 막 동네 욕했어. 그 동네 되게 그지 같아. 안 그지 같은데. 네. 거기 지금 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유년 시절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좋아했더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우리 집은 생일 파티를 열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를 부끄럽다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지만 집안 사정이 풍족하지 않음을 인지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 뭔가를 이루어낸다면 그게 멋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고 우와. 그런 스스로를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과일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가게를 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도 많은 편이었고 놀이든 뭐든 뭔가를 주도해서 했고 친구들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도 즐겼지만 큰 일탈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업 성적은 상위에 속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영화 친구의 상태기 캐릭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고교 시절까지의 모습을 정리하면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시기를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감은 대학을 입학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나 그렇듯 제게 대학 1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여행, 그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군대 생활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변태인데.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게 좋았고 비록 훈련과 같은 타율에 의한 것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하셨네요. 예. 사람 좋아해도 군대 힘들어야 돼. 네. 삶의 힘듦은 2004년경 5년여를 만난 첫사랑과의 이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애의 문제에서 힘듦을 느꼈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공부든 뭐든 모든 것을 손 놓고 3년여를 술을 친구 삼아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3년이면 꽤 긴데요. 2006년에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결혼했고 슬아의 4살짜리 딸,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간관계. 삶 전반에 각별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직장생활, 군생활에서 대부분 윗분들을 잘 만나 제게 잘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의 부서장이나 군대에서의 장교 중에 저와의 관계가 요원할 경우 그들이 컨트롤 못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채는 제가 을인데 용은 갑의 존재였달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술을 좋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우선은 반복되는 대화 주제가 제게 의미가 없어졌고 그에 비해 명리학을 위시한 책이나 강의를 보고 듣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예전엔 애써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는 극히 소수의 지인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그 지인들 대부분이 띠동갑 정도 되는 윗연배의 사람들이고 그 속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직장생활. 월급 말고는 그 어떤 직장생활의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 관리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회의하거나 업무를 하다 보면 비합리가 곳곳에 눈에 보이고 순전히 제 시각에서 조직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시간이 지나 그 결과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람과 재미가 없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박차고 나갈 배짱은 없습니다. 적당히 주어진 업무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꿈. 원래 하고 싶은 것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찾았습니다. 술 먹고 노는 것, 책 읽으며 깨닫는 즐거움, 이것들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는 딸과 아들이 어려 자식들 재롱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해서 목표는 가능하다면 직장생활 말고 월급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놀고 먹고 싶습니다. 큰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한량의 생각이죠. 이건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닌가요? 건물주. 네. 헌데 지금만큼의 노동력을 투입해 지금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식들이 너무 좋지만 때론 부담으로 생각도 됩니다. 궁금한 점. 제일 큰 것은 제가 태어난 시를 미시로 봐야 할까요? 오시로 봐야 할까요? 둘째, 좌파명리학 만세력을 보면 중화로 나오는데 월지가 습토이고 천간의 경금이 통근하여 인성의 세력이 크고 일지의 비견까지 깔고 있으니 신강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을 토로 보고 시신은 용신을 생하고 일간을 설하면서 강한 인성을 극하는 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 제가 명리 상담가 자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명리학 책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지루하다는 생각 들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 가까이 갈수록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운명을 함부로 감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자질이 있다면 대학가 등지에 조그마한 사주 카페 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글을 마치며 채택 여부를 떠나 사연을 적으면서 지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 선생님, 지산 선생님, 왠지 평범하게 생겼을 것 같은 죽돌 기자님, 그리고 낯선 PD님의 목소리가 너무도 친근합니다. 제 삶의 일부분을 함께 해주시며 여러 즐거움을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분한테 명리 상담가 자질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뭘 잘 몰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뭐야? 안 보고도 아는 것 같은데. 뭐야? 꿰뚫어보는 뭐야? 이분이 기문관이 있어요. 기문관이. 진해 기문관이. 그러네요. 네, 귀문. 하루 깨뚫어 보시잖아. 의외로 이쪽이 또 맞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늦게 찾은 능력일지라도. 네.
네, 어쨌건 쭉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그 앞에 분들이처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업무나 뭐 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건 직장 생활이 맞지 않고 네. 너무 의미가 없고 지금 또 자녀분들이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분들이 버거울 뭐라고 했죠? 네. 부담으로 생각될 가끔은. 정도로 가끔 그런 심정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장 생활 말고 월급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는 어떤 일 네. 정말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지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뭐 먼저 이렇게 시부터 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네. 진 선생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시가 이분의 그 명식에 맞? 저는 이거는 아까 분하고는 다르게요. 무엇이라고 저는. 이번에 오시러 가시나요? 저는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럴까요? 또 오랜만에 빰빠라빰빰빰. 정초부터 막. 예. 빰빠밤. 네, 설전을 벌여주시죠. 설전을 벌여주시죠. 네. 저는 제가 이게 무엇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네. 이렇게 개일주의 시주가 무엇이가 되게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사회생활의 예.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네. 네. 굉장히 왕성한 의욕도 가지고 네. 있고 네. 야심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네. 욕망도 크고 무토정관의 욕망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살짝 자꾸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주춤주춤 이렇게 자꾸 네. 뒤로 반발자씩 네. 물러나면서 뭔가 자기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네. 가정을 딱 유지하는 정도이면서 이렇게 네. 아까 우리 진 선생 말하는 한량의 그런 느낌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 진짜 실현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 그게 또 그런 것이 직장을 의미가 없는데 또 박차고 나갈 배짱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 그렇죠. 스스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자식들 때문이거든요. 네. 자식은 뭐냐 관이란 말이라는 게. 그 사실 배짱은 있는데 네. 안 나가시는 거죠. 어플 배짱은 있잖아요. 계획주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기미의 그 현실주의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편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이제 그 이분이 재물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미시가 되면 네. 일단 무죄 사주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조금 오히려 또 결여되지 않을까.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사회성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근데 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바뀌었지만. 예, 바뀌었지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무게합을 하면서 어쨌든 관을 해서 재물을 끌고 들어오는 이제 형국으로 이분이 좀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관을 통해서 재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뭐 군대나 대학에 갔을 때 되게 행복하셨다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자기가 원래 개일주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지에 상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작은 폭포수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안 낼 것 같지만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단적으로 이제 죽돌림한테 평범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나보고 잘생겼다 그랬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재물 때문에 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범하게 생겼을 것 같은 죽돌 기자님이었잖아요. 근데 한 글자가 더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에 붙냐면 평범하게 생겼을 것만 같은 죽돌 기자님이었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만자를 좀 너무 표현이 연약한 것 같아서 만자를 살짝 빼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숙의 농간질이었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 재물 때문에 이분이 재물을 계속 월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 생활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는 불만은 있지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무일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해야 될까요? 예. 네, 저희는 판사가 없어가지고요. 네. 네. 두 분이 합의를 하시던지 네. 아니면 이 솔소리님이 알아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난 안 됨으로 했어. 뭐가 안 돼? 명리 상담가 안 돼. 완전 이 삐지, 악덕. 완전 삐지셨는데. 네, 사실은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유리한 게 많아요. 네. 취재 가면 저번에 갔던 사람 기억을 못해서 2번이고 3번이고 막 거의 정확하게 네. 역시 김은관입니다.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예전에 어느 당에 중추까지 들어간 적이 네. 그러면 시간은 요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이 이제 용신을 그 명리학책을 틈틈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용신을 화토로 잡으셨는데 네. 어떤가요? 이것도 저랑 좀 생각이 갈리실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에. 근데 저는 이분은 어느 쪽이 됐든 다 저는 신약하다라고 그냥 분류를 하고 싶어요. 네네. 신약하다. 중화가 어느 쪽으로 아니라. 봤든. 음. 그러니까 진월인데 네. 원래 개수는 원래 가장 유약한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앵간히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성분이 많지 않으면 음. 대체로 신약한 경우들이 한 70% 이상 음. 좀 강해 보여도 좀 신약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약으로 봐서 네. 이제 금이나 수기운을 음. 좋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음.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반대 이거 의견. 진짜 너무 반대가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의견이 좀 갈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이제 이 개수 이제 월지 진토의 개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일간이. 네. 이 그리고 경금들은 안 도와주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 경금들이 네. 경금과 신금이 이제 이 진토를 네. 거의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난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금은 토의 생조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토 하나면 충분히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개수의 기운으로 네. 경경과 신금을 전부 다 이렇게 네.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이게 개해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가 굉장히 그 강한 일주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선생과는 반대로 네. 물론 이제 시주가 그걸 약간 이제 약화시키고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분이 자기 생에 대해서 쓰고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네. 집이 뭐 가난해도 뭐 별로 좀 꿀리지도 않고. 꿀리지도 쪽팔리지도 않고 네.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왕따가 된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녔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신강함이 보여주는 이 기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통근한 그 시주 평관이 이제 이분 이제 기운 이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똑같은 토라도 진토하고 기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는 좀 신강에 가까운 중화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게다가 이제 한다면 저는 용신을 이 개수를 슬기시켜주는 네. 목화로 저는 보고 네. 싶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 목화의 아픔은 뭐냐면 네. 참 무정하다는 거예요. 네. 아예 원국에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참 용신을 스스로 만들어 쓰기가 굉장히 참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 선생님이랑 제가 딱 시간에서 일단 갈렸기 때문에 네. 제가 왜 다르게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도 아마 시간을 만약에 강원 선생님이 이제 김희시로 잡으셨으면 분명히 이거는 용신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호가 사실은 그 되면 저 개수가 되게 좀 힘이 없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금수를 그렇죠, 본 거고 기미는 사실은 저거는 대적할 만 하거든요. 저 정도면. 그래서 약간 신강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딱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제 기미시로 했는데
신약하다 그러면 좀 이해가 저는 좀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서로 다르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용신도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을 이제 두 개 다 보고 네. 두 개가 네. 완전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이 질문하신 뭐 사주 카페를 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기가 완전 다 달라지는 네. 그럼 거죠.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살짝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특별히 큰 고난은 없었다고 본인은 말씀하세요. 네. 어릴 때 네. 가난했지만 본인은 괜찮았고 네. 뭐 쭉쭉쭉 괜찮았는데 가장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이나 군대에서도 뭐 선임이나 그 직장 상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어서 네,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라고 네.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2004년에 값이 5년 5년 동안 만난 그 여자친구분과 네. 헤어지면서 3년을 네. 뭐 공부도 안 하고 거의 술만 네. 드시면서 3년을 지냈다고 하시거든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네. 그런 걸로 또 시주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는 그러니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수가 기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신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희 씨가 맞지 않을까. 네. 나는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네. 명쾌해지지가 않네요. 네. 이상도 어떻게 명쾌하라고? 솔솔이님 죄송하고요.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럼 일단 그래서 더 살아보면 알아요. 네, 조금 요 두 개를 살아봐야 이 정도면은 이제 솔솔이님의 질문 걸어봐서 본인이 뭔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셨을까요? 하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겠죠. 들어보시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 요 질문도 여전히 이제 김희 씨일지 무엇일지 가정을 해두고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김희 씨라면요. 네. 이분은 굉장히 그 상담의 자질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상담가의 자질. 네. 왜냐하면 굉장히 깨끗해요. 기운들이. 네. 그래서 사실 좀 빠진 게 너무 많긴 하지만 통관이 잘 돼 있죠. 네, 통관이 아주 깨끗하면 금, 수, 네. 토, 탁탁탁탁 이렇게 음. 아주 이렇게 잘근잘근 시원시원하게 그냥 거의 모내기 하는 놈처럼 딱딱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중년 이후에 이 쓰는 힘은 시주에서 쓰게 되겠는데 네. 이제 이 기미의 기운, 이 기미 화계의 기운이 사실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 즉 직업으로 삼아도 된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공부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쪽 공부를. 이럴 땐 또 이제 이 좀 짐이 많이 되는 이 경금, 신금, 정인을 아낌없이 쓰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또 반대 의견은 반대 의견은 아니죠. 다른 의견을. 예. 이제 시간의 어떤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같이 나온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그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뭐 이런 사주 카페나 이런 걸 해도 직장만큼의 안정된 수입 이것을 얘기를 하시지 그 이상의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에 대한 보람이랄지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게 아니라 따박따박 자기는 사업을 해도 월급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역시 이제 정관을 통해서 자꾸 재물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 조언이지만 사양새입니다. 너무 많다. 많은 것도 그렇지만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데 물론 또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경쟁자 지금 생기실까봐 좀 약간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시장이 자꾸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 카페를 하시되 저는 상담 말고 관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이라면? 그러니까 뭐 사주 카페나 아니면 뭐
그런 타로샵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한다고 하면 네. 그냥 직접 상담에 뛰어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했던 일을 하고 비슷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근데 하시는 본인의 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직장이 아니라? 그렇죠. 직장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뭐 공감이 좀 될 수 있는데 직접 상담을 하시는 거는 그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이게 이제 김희 씨가 됐든 모 씨가 됐든 사람이 좀 그 인성이 좀 바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일하다가 어긋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가슴에 상처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 명리학에 가까이 갈수록 실력도 없으면서 남의 운명을 함부로 감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상담을 한다는 거는요. 네. 사람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거나 아니면 그 사주 자체가 좀 모가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욕하고 나가도 어떤 욕해라 난 그냥 일할란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건 깡보다는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성이 되게 착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 그게 돼도. 그래서 저는 하시는 거는 상담이 자기하고 사대가 맞는 분들하고 걔가 심성이 착하다 동의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이제 경신의 경금의 인수가 아주 저는 되게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사대가 잘 맞는 손님이 오면 정말 이 사람처럼 사주 잘 보고 사람 좋은 사람 없다 그렇게 좀 갈 수 있는데 사대가 한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손님이 안 오는 거는 둘째치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괴로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본인이 무슨 신지 명확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상담 한번 해보세요. 하고 네. 그 사람이 엎었을 때 네. 미안한지 아닌지 아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뻔뻔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정확한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초창기 한 4, 5년 정도는 잠을 못 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왜 오냐면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나? 내가 바른 얘기를 하고 있나? 이분이 얘기하신 맥락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상담의 무게감이란 게 있으니까 이분이 사는 거에 있어서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떤 날은 이렇게 입도 안 떨어져요. 아 오늘은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저도 이제 신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분도 이제 저는 이제 무오시로 했으니까 좀 신약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굉장히 막 단련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하루에도 한두 명씩 좀 이상한 분들이 와요. 오면 그렇죠. 이제 집에 가서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오늘 이런 손님 몇 시에 이런 손님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나가는 게 또 어느 날은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도 정말 하루면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짜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 들 때가 많은데 참 매일매일 여러 명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령을 부리면서 하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주가 그렇게 크게 모가나 있거나 사주의 어떤 뭐 그 전체적인 어떤 구조나 틀이 정관 정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월지가 그렇게 자리 잡 근본적 태생이 좀 그러실 거니까 어려서도 되게 집이 가난해도 난 뭐 이게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의미가 좀 그러니까 막상 그런 벽에 이제 부딪혔을 때 그래서 저는 꼭 그걸 하고 싶으시면 그냥 관리자로서 그런 선생님들 모관한 선생님들을 전면에 두시고 그 모남을 자기가 약간 보완해주는 측면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나 편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상담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 상담하는 이제 역술가들 중에서 굉장히 정관정인적인 역술가들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고 네. 오소독스하고 네. 어찌 보면 약간 좀 재미는 없고 네, 뭐 네, 네.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이요. 네. 오랫동안에 또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만의 또 단골들을 네, 네, 네. 정말 진지하게 확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하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도. 네, 네. 아, 근데 뭐 상담도 그렇잖아요. 그 다른 그 한의사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또 궁합이 있잖아요. 네. 상담하러 오는 사람과 네, 네. 상담해주는 사람과. 맞아요. 어떨 때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와, 그럴 때는 진짜 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런 성향의 상담가도 좀 있고 네. 저런 성향의 상담가도 좀 있으면 네. 저희 이제 이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고객 입장에서 좀 골라서 가는 네. 걸로. 네. 네. 지금 직장 생활이 답답하신데 명리의 상담가 쪽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시주를 달리 보시고 네.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의 시주를 좀 선택이 아니죠. 네, 좀 짐작을 하셔서 네. 네,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개일주 지금 2주차인데요. 창규는 지금 막 제목 발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직 제목 아니고요. 그냥 보고 있는데. 공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약. 무슨 공약? 예. 여신 남심을 공약하고 가야죠. 공약. 가장 중요한 여신 남심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뭐 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개 일주는 알다가도 모를 일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되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아 그런가요? 같아요. 제가 또 한 건 했나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공약을 하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어. 저 쥐 잡고 싶어요, 선생님. 쥐를 잡아야 다스베이다가 끝나고 그래야 제가 숨이 좀 터질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시작될 걸? 예. 쥐를 못 잡는다는데 제가 전재산 그럼 퇴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럼 테러리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뭐야? 또 테러까지. 그 말씀하시네. 네, 어쨌건 저희가 이 알쏭달쏭한 개일주 남심 여심을 공약해야 되는데요. 그럼 남심부터 저희가 공약을 공약하지 한번. 마라. 공략하지 그게 마라. 답인가요? 공략하지 마라. 와. 딩동댕.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개일주와 좀 그러니까 남심을 공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일주의 남자가 자기한테 애달캐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말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마치 선지와 나무꾼 사라처럼 네. 애 셋을 낳아도 믿을 수가 없어. 뜨악. 그럼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개 중에는 그럼 개일주가 먼저 좋아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개일주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네. 홀딱 빠지게 좋아해요. 근데 변한다. 그렇죠. 전국에 계신 개일주 여러분, 가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샘플한 바라기님은 네. 그 각시분 만나셔가지고 네. 임자한테 걸린 거죠. 제대로 걸리셨군요. 금이 뭐 자기한테 필요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라이급하고 벤튼급하고는요. 약간의 어떤 플라이급 이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운도 좋거나 아니면 근데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하고 헤비급 동네 목사하고 붙어도 절대 못 이겨요. 플라이급이 한 방에 죽어요. 그냥 힘으로.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 미스매치예요. 방송을 듣고 있던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 막 다음 주에 반론을 막 제기하는 거 아닌가? 다 이길 수 있다.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남심 여심이 똑같은가요? 그래도 좀 아니죠. 뭔가 이 여심은 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잠깐만 남심은 그러면 공약 안 하는 게 공약인가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순리에 맡겨야 되네. 일단은 좀 남자분들 개일주들은 편안한 걸 일단 좋아해요. 뭔가 매이거나 그나마.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좀 약간 한량으로 제가 분류를 하거든요. 프리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개일주 여성분들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좀 스토커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난 그랬어. 너밖에 없어. 막 아 막 여기서 또 두 분이 예. 화해를 하시네요. 네. 예, 똑같은 방향으로. 영혼을 너한테 바칠게 하는 남자 있잖아요. 아. 왜 너의 노예가 될게. 예, 너의 노예가 될게. 근데 모든 그럼 노예인 척하면 안 돼요. 금방 알아요. 아. 용을 바치고 몸은 딴 데서 놀고 막. 아 이게 따라가는 건가 이 친구가? 아, 그 용만 바치는 용을 바치. 아 진심으로 빠져야 되는군요. 아 그러니까 연기를 해도 좀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이 개일주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아 어. 어렵네요 여성분들이. 또. 왜냐면 그게 그리고 또 실제로 컨택을 할 때는 진짜 진심이었어.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그게 약간 희석되잖아요. 그 순간 바로 까입니다. 한결 같아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의 신심이 부족한 거야. 너의 신심이 부족한 순간 정말 매정하고 박정하게 보통 이게 조까. 예? 네. 축구하라 그래. 뭐. 근데 남자 여자를 꼬실 때 네.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살짝 찔러보고 또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거나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 모든 세포는 너를 향해 있다를 보여줘야 아니요 되는 그런 건가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가다가 정말 어떤 비약적인 계기, 혁명적인 전환 이런 힘이 없으면 개일주에게 어필하기 어려워요. 공략이 어려운. 진짜 머리만으로는 힘들겠네요. 네, 진짜 정말 아까 말했지만 아까 지선 선생도 말했지만 그 정말 처절해야 돼요. 전 존재를 걸어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이 개일주 여성분들이 이 남자에 대한 의심이 최강이에요 거의. 개일주 여자가. 아. 그러니까 의심이 그 거의 최강급이라고 제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거기에 최강의 진심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정말 틈을 보이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좀 놀다 헤어지자. 엔조이. 차라리 솔직한 게 나을 수 솔직하게.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예. 먹힐 수도 가볍게, 있어요. 가볍게 그래? 좀 놀지 뭐.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게 90 프로페셔널. 네, 그거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죠. 아. 네. 그게 아니면 진심과 진심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이죠. 난 너랑 그냥 놀고만 끝낼 거다. 이것도 정말 진심으로. 어. 정말 솔직해야 되고 네, 뭐 이 네. 머리를 써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아 쉽지 않은 공약인데요. 네. 힘내주시고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일지가 비급으로 깔리는 간지동의 명식 중에서도 예. 네. 가장 복잡한 예. 그 청강과 지지동, 네. 간지동의 그 일주라고. 예.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은 좀 쑥쑥하게 네. 이게 쉽지 않은 원래 이게 남심 여심을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네. 팁을 원래 참고하셔서 어렵더라고.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가서 오늘 우리 개해 기자한테 말해줘야겠네요. 예. 네, 좀 연애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쉽진 않군요.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예, 개일주 2회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예, 소중한 사연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죽돌님 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오늘은 진짜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뭐니? 암호로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네, 왜 저번에는 개일주가 너무 막 다재다능하고 네. 자기 속에 든 것도 많아서 네, 집중하면은 해낸다 크게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개일주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네. 강 선생님 말씀 중에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막 지장간에 뭘 다 갖추고 있어서 네, 뭐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하나를 빌려서 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로 하겠습니다. 간만에 괜찮은데요. 우와 간만이에요? 우와? 저는 좀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난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가시나무. 네. 땅도 막 적어놨어요. 네. 네. 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님들 음. 네, 이렇게 개일주 이야기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곧 아빠가 되시는데 정신 좀 차리시고요. 예. 예, 제발 좀 훌륭한 좀 편장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딴 집은 못 다녀. 철들면 어떻게 다녀. 그렇긴 약간 하다. 넋을 놓고. 네. 그렇긴 하다. 예. 새해에는 아무도 지각하지 않고 네.
하루 전날 녹음 스케줄이 바뀌고 그런 날이 없기를 예.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꿔도 이건 불가능하지. 가운데랑 방송하는데. 예. 제가 세봤는데 60갑자 중에 저희가 13개인가 뭐 12개인가 요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2년을 더 해야 돼요. 저희가 방송 분량 많아졌네요. 제발 좀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잠 좀 주무시고 오시고요. 네. 네. 이렇게 2018년도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다 같이 요걸 하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모처럼 죽이 많네요. 똘이니까. 아니, 네? 그